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딥브레인의 장상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젠머스 컴퍼니 대표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테듀 헬스케어 대표 안재규입니다. 저희가 다들 스타트업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IR 발표 같은 거 한번 해보셨어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네, 저도 엑셀레이팅은 좀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되게 피칭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은 많이 했는데 IR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해보지를 않아서 이게 피칭이 조금 익숙치는 않은데 두 분 딱 보니까 딱 정형화되어 있어서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의사전달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아까 음악 플랫폼 서비스 하는데, 아이디어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영감 받으셨어요? 저는, 제가 원래 작곡을 했거든요. 예,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학원을 조금 오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곡 팀도 이루고 학원도 하다 보니, 서울에서 이제 기획사에 있는 기획사에 있을 때 그 애들 실력하고 지방 대학에 있는 실력하고 비슷한데 결국에는 매칭되는 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또 아무래도 인맥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매칭이 되고 지방대는 지방대대로 계속 이제 조금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게 보이고 또 하나 더는 이제 해외 요즘 K-팝에 이게 좀 많이 대세다 보니까 K-팝 음악에 참여하는 외국 작곡가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지금 외국 작곡가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대형 기획사일 때만 뭐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접수를 받는다든지 하는데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아티스트인데 유명한 아티스트지만 이게 기획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 그런 좋은 곡들을 받을 그런 경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조금 활성화하면 어떨까. 거기에서 이제 또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이제 조금 매칭을 하고 음원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인 기획사를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네, 1인 기획사이기도 하지만 아티스트가 바로 매칭될 수 있게끔 보통 지금은 아티스트는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기획사를 거쳐야만 지금 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작곡가들하고 가수들이 원하는 곡을 찾았을 때 바로 매칭해서 앨범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표님은 기존에 하시던 비즈니스 이전에 유사하게 진행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 물리치료 경력을 가지고 다른 사업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있었던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밖에 지금 스타트업을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VR 서비스도 발달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좀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원래 이전에 이제 본업을 했었던 거에서 많이 스타트업으로 연계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이거는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병원과 연관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환자분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쳤었는데 환자분만 하기에 이 플랫폼이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대중화를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V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디바이스랑 상관없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그대로 이 관절과 관절을 인식을 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 물론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으면은 좀 더 디테일하고 재밌게 게임할 수 있도록 게임 컨텐츠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요즘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른 대표님들과 연계해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진로 쪽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는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원래 개발을 해서 쭉 예전에 웹하드도 운영을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 백신 개발도 해봤었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재작년에 저희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원래는 다 질문지 기법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는데 이 질문지 기법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질문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정확한 아웃풋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체킹을 못하면 아웃풋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특히 그러면
문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는 어떡할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영화 기생충에 보면 애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 심리 상태가 어떻다 뭐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텍스트를 모르는 아이들의 심리를 그림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감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걸 이제 R&D로 해서 저희가 국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한번 해봤거든요. 했더니 그림 색채를 분석을 해서 사람의 심리 분석을 했다 라는 걸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좀 딥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개발을. 그러면 그림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 사람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진로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 뇌파. 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은 속일 수가 없죠. 본능에 가깝죠. 그래서 아주 라이트한 버전으로 하는 게 왜 그 예능에서 나오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손가락을 하거나 또는 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것도 사실은 다 뇌파에서 이 사람이 긴장을 하거나 했을 때 특정 뇌파가 이제 많이 뛴데 변형이 된다라는 걸 체커해서 센서가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그러면 뇌파를 가지고 이게 AI로 학습을 시키면 이 사람의 진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유명한 게 진로 적성하면 MBTI 그다음에 홀랜드 검사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질문지 기법이 있는데 질문지 기법이 아니고 진로 적성을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좀 만들었고요. 이걸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노인들도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치매 검사를 하잖아요. 치매도 우리 국립중앙치매센터인가에서 보면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지문지가 있어요. 문항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체크업을 하면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다른 우리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은 이상한 증상을 나타내는 뇌파들은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매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의 뇌파는 일반인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아는데 제일 애매모호한 게 이제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증상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호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음악 콘텐츠를 만들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한큰그룹에서 이제 하는 시니어 센터들이 있어요. 뭐 잘 복지 쪽이니까 잘 아실 건데 시니어 센터들이 있으면서 시니어 센터들의 다양한 교구들이 있잖아요. 뭔가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하는 뭐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보니까 이제 VR 대표님이 하시는 이제 VR 쪽도 있고 음원 콘텐츠 쪽으로는 저희가 좀 제공을 하면 시니어들이 와서 이렇게 좀 힐링이 되고 뇌파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음원을 이제 음악이랑 저희가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그걸 두 개를 믹싱을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MC 스퀘어라는 있었죠. 기억하세요? 네. 들으면 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걔의 원래 이론적인 근거는 특정한 주파수를 공명을 해서 뇌를 활성화시킨다 해서 그게 집중력을 강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음원에다가 하면 음원 컨텐츠에 이제 개인한테 맞는 주파수 대역을 믹싱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뇌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라는 거 서비스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매칭이 잘 된 것 같아요. 음원 쪽은 대표님이랑 같이 코어를 하면 되는 것 같고 진로랑 그다음에 아까 헬스케어 쪽으로는 VR 쪽도 저 VR 쪽도 요즘에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니까 그 아까 요즘에 핫 이슈잖아요. 메타버스는. 대표님도 원래 VR 쪽 하면 음악 콘텐츠가 플랫폼 내지만 확장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가상 공간에서 콘텐츠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이런 메타버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조금 더 활성화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도 거기 안에서 또 교류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대표님들은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차원적으로 그 메타버스에 진출하실 수 있는 사업 같아서 같이 코어 가면 이 비즈니스가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사업을 한 20년 넘게 좀 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 내가 잘 아는 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내 길을 이렇게 쫙 가는데 그게
잘 가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 후수 두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잘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랑 코어가 돼가지고 더 잘 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또 비즈니스는 제가 경험상 해보면 다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좋은 사람을 알고 내 비즈니스랑 네트워킹을 하느냐가 얼마 전에 그 외국 교수들이 미팅하는 거 부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리콘밸리에서 얘기를 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 누구 아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나 누구랑 해봤어. 그 유명한 알리바바의 대표도 사실은 소개했던 사람이 와인 소개할 때 되게 그 MS 그 대표랑 뭐 친하게 지내서 뭐 소개를 해가지고 되게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손정희한테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누구를 알고 함께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 대학생 때 창업 강의를 되게 많이 듣고 스타트업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그 프로그램은 일회성이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만났었던 사람들하고 뭔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니까 명함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인원이 그대로 갔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야에만 딱 있는데 이 다양한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시야가 좀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는데 되게 고민이다. 어떻게 그러면은 아시는 분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직접 뭐 그 프로젝트를 같이 좀 맡아서 하는 케이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뵙는 자리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트워킹의 가장 큰 장점은 제 사업의 확장성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최대한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VR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 VR 프로그램을 쓸 피드백 업체도 피드백 재활센터 병원도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상자분들도 필요하고 강사분들도 필요하고 각종 많은 협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 인원이 필요한데 혹시 저희한테 파견을 보내주실 수 있느냐 혹은 저희랑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느냐 항상 저희가 먼저 제안서를 보내고 저희가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을 섭외하기에는 사실 너무 일정 조절도 그렇고 교육을 잡아도 장소도 구인을 해야 되고 날짜도 잡아야 되고요. 그날에 뭐 요즘에는 코로나 인원수도 일정을 봐야 되고 백신 누가 맞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원들이 와야 되는지 어떤 교육을 해야지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혹은 이런 프로그램들 어떻게 활용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항상 고민이고 앞으로 네트워킹이 이렇게 좀 더 중요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 게 이 솔루션이 고도화가 되려고 하면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뇌파를 체크업을 해가지고 하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거 있죠. 이제 뭐 인원이 한 10명이 한 학교에 가가지고 전 학년의 대상으로 뇌파 체크를 해서 결과 리포트를 했는데 그 중에 뭐 선생님이나 또는 학생이 확진자다. 이러면은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학교도 문제인 거고 그거를 같이 진행하는 기업도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 진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대표님은 그러면은 병원 쪽은 뭐 물리치료사를 하셨기 때문에 병원 쪽 영업은 좀 쉬운 편인가요? 아무래도 의료보건인들에 대한 접근도는 저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병원 쪽의 재활센터라든지 VR 프로그램 피드백을 하고 아니면 납품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병원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개인한테 받아오지만은 사실 공공기업 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는 국가 예산을 일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혹시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각각 나이 초반대이긴 한데 나이대에 가지는 강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추진력도 되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젊은 친구들이나 또 일찍 스타트업을 경험하시는 분들 보면 추진력 있는 분들은 정말 일 처리가 너무 빠르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30대시니까 아마 진짜 저돌적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아직 그 배경에는 아직 이룬 게 없고 0이기 때문에 10으로 올라갈 일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 마이너스도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알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아직 미혼입니다. 대표님. 저도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만 기혼자구나. 아, 근데 요즘엔 또 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결혼이 전반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거는 있는데 장점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지 그렇죠. 않나요? 그거는 그런 건 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미혼일 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됐을 때는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아직 미혼이구나 이게 되는데 사업도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는 결혼이라도 하면은 나를 좀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혼자가 많이 부럽습니다 사실은. 이 일 정말 미친 듯이 일만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기혼자들은 또 가족이 있으니까 뭐 일하고 싶도 언제 와? 이런 전화 받거든요. 받으면 또 더 해야지 하다가도 또 흔들려서 또 그렇죠. 가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힘들 때는 대표는 또 외롭잖아요. 대표님들은 다 외로우니까 이 좀 힘들 때는 또 가족이 힘이 되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일이 힘들 때는 물론 직원분들이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뭐 주변에 협력해주는 옆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옆에서 잘 지켜주기 때문에 일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대표님은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뭐 네트워킹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안 빠지려고는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석했을 때 내 마인드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뭐 부산시든 전국구로 봤을 때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모임들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스타트업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근데 저도 뭐 친구들이나 또는 직원들이랑 같이 네트워킹 자리에 가보면 한 절반 정도 대표님들은 그냥 오늘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그냥 명함을 줬다.로 오늘 내가 네트워킹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절반인 것 같아요. 이제 참여의 의의를 둔다. 그거는 사실은 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격적으로 나한테 전에 이렇게 제휴하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해도 그게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이어지는 건 그 다음 스텝인데 그렇게 해야 상대방한테 이 정도까지 들었으니까 같이 뭔가를 좀 한번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사실 그랬고 가면 가서 뭐 사람들 발표하는 거 들어보고 명함 주고 돌아와서 명함은 계속 쌓이죠. 명함 아마 가면은 엄청 쌓여있어요. 명함 책이 있죠. 다 그러실 거예요. 명함 책이. 그래서 리멤버가 잘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의 철칙은 가서 일단 한 분이라도 만나고 끝나고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오는 게 제 목표거든요. 이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는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끝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고 인사하고 명함 드리고 오는데 제가 아직 초기 스타트업이어서 그런지 많이 그런 호응도가 없는 것 같아서 꼭 제 강점을 말씀드리고 한번 콕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커피 한 잔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응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관계가 남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스타트업이 워낙 많으니까 정말 나는 이런 거 해야지라고 하고 돌아서면 또 있어. 네, 맞아요. 뭐 진짜 경쟁 업체들. 그렇다고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나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서비스를 뭔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좋은 아이템인데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네트워킹이 되는 사람이 또는 자본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구축을 하고 순간적으로 아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들어오면 저희는 답이 없다라는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그 대표님들의 성향 저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이 두 분은 이제 경력과 경험이 우선시 되지만 저는 이제 아이템의 그 창의성이 조금 더 우선시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알게 되면 대기업에서 들어왔을 때가 저희는 사실 지금 제일 두려워서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기가 조금 사실 꺼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 오픈을 하고 어느 정도 사용자가 굳어졌을 때는 그때 조금 크게 광고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저희 카메라 돌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광고는 완벽한 버전이 나온 다음에 이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큰 이유가 뺏길까 봐. 그러면 이제 특허? 네, 특허. 관련된 것들도 그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특허는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저희는 재산권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허는 뭐 예를 들면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냥 어플이기 때문에 어플 형식은 다 비슷하잖아요. 뭐 멜론을 쓴다든지 뭐 플로우라든지 벅스라든지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허는 없고 그 시스템에 대한 지재권만 저희가 조금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기 대표님처럼 개발자 출신의 대표님이 아니고 또 전공의 또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순수하게 그 아이템에 접근을 하는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 플랫폼을 만드는 거지 그 개발자가 이번 컨셉은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많이 더디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지금 외부랑 이제 MOU를 통해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준비 중이고 그렇게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받고 있는데 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는 저희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조금만 변형해서 어떻게 출시한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도 어떻게 많이 방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는 나만의 아이디어야. 너네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나의 비장의 무기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대표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때요? 특허 청구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특허청에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큰 뼈대들은 디테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만 더 큰 업체들, 선두 기업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스타트업은 금방 좀 도태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뭐 플레이어가 한 명인 서비스는 없잖아요. 어디든지 그리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느 정도를 파일을 차지할 것이냐는 그냥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대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더 빨리 성장이 되는 거고 유사한 게 있다고 해서 망설이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비라고나 할까? 그죠. 기후라고 볼 수 있죠.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대표님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좋은 자리가 돼서 따로 또 만나가지고 대표님 플랫폼 컨텐츠 한 카테고리를 딱 파가지고 뭐 헬스케어 음원 컨텐츠라고 딱 해가지고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해서 뭐 같이 코어기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한 모델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두 대표님들 뵙기 전에 협약을 하면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두 분하고 다르게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은 부산이지만 서울에서 음악을 오래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런 네트워킹을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언스 클럽도 가입하고 JC도 어릴 때는 JC도 하고 AMP나 이게 최고 경영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많은 그런 저희 네트워킹을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제가 좀 깊이 보니까 이런 네트워킹이 되는 코워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표님들 말씀처럼 여기 좀 많이 참여해가지고 혼수를 둘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너무 갑작스럽지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게끔 뭐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루어지면은 더 좋은 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딥브레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라든지 아니면 딥러닝 이런 거는 저희가 직원이 전문가가 있다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대표가 모르기 때문에 전문 기술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지. 제가 이렇게 그 개발자 출신의 대표님처럼 전문 분야에 있으신 분의 좀 자문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꼭 협약보다는 예, 좀 이제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방향성이라든지 보시고 조금 훈수 두시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 분야에서 딱 이렇게 음악을 넣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그런 건 많은데 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말 많이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그 음악 치료사는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콜라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대표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훈수 둘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는 아주 좀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 대표님 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랑 저희 음원이랑 같이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디든 제공하거나 뭐 이렇게 협업해서 뭐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음원을 대표님 플랫폼에 담아서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네, 집에서도 혼자서 숙제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 이후에는 그죠. 서로 모델이 조금은 변경되더라도 좀 합쳐진 그런 시너지 나는 모델이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두 대표님 말씀을 듣고 원래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너무 한쪽만 봤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두 대표님하고 콜라보를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두 대표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콘텐츠랩 측에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런 네트워킹 자리가 늘 저는 갈망하고 꿈꿔왔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대표님들과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유쾌하고 또 많은 좋은 지식들을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네트워킹 저희 기업 대표님들하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제가 좀 느낀 거는 단순히 이제 IR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는 서로 이렇게 얘기를 깊게 내놓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좀 깊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아까 30대, 40대, 50대 그 느끼는 고민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근데 여기를 또 그리워하다가도 지금이 좋아요 이런 것 같기도 하면서 다양한 또 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트워킹을 한 자리 중에서는 요 근래 한 1년 중에는 가장 좀 재미있고 유쾌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처음에 네트워킹이다 라고 했을 때 뭐 내가 딱히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본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경험을 서로 공유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시너지가 분명히 날 거라고 했는데 유쾌하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처음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랑 그리고 참석해 주신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